안녕하세요. 안녕하셔라. 오늘은 약한 영웅 1의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리뷰라고 해도 이게 막 내용을 엄청 이렇게 막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는 느낌보다 그냥 간단하게 줄거리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조금 더 어떤 한 캐릭터에 대한 심리 분석을 더 해보려고 해요. 누군지 아마 다들 약한 영웅 1 봤으면 예상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대열받는 놈이 한 놈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열받는 사람이 거기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저 새끼는 도대체 왜 저러지? 이런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바로 범석이 우범석. 우범석. 약한 영웅 시즌 1을 보기 전에 2를 먼저 그 넷플에서 홍보하는 걸 보고서는 2를 보려면 1을 봐야지 이러고 1부터 쫙 봤는데 2까지 결국에 그 시은이의 감정선을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엄청난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의 발단을 일으킨 애가 범석이에요. 그러니까 시즌 1, 2를 통틀어서 이 범석이 이 새끼 이런 부들부들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제 좀 보기에 좀 마음 한켠이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잘 만든 명작인 것 같아가지고 특히 청소년 심리 이런 거 너무 묘사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한테 보라고 했는데 얘가 저는 그거 하룻밤 만에 다 봤는데 얘는 범석이 때문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진짜 오래 걸려서 봤잖아. 맞아. 난 2주 걸렸어요. 끊어봐가지고. 범석이가 안녕. 나는 오범석이라. 하자마자 아유씨 어떡하면 거. 얘가 찐따통이 심해가지고 범석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견뎌야 할 수를 없어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좀 그래 심리를 공부하는 애다 보니까 이게 범석이의 그 심리를 이해할 만한 어떤 씬들이나 장면이 계속 나올 때마다 아 이래서 이런 거야? 저래서 저런 거야? 라고 얘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면 범석이 행위를 정당화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냥 왜 저래 이 새끼 이 주먹쥐임을 그나마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서 그래서 난 좋아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그 왜 저럴까 오범석이 왜 저럴까 시리즈 첫 번째 약한 영웅 1 범석이 이러다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짠. 시은이라는 주인공이 있고 이 시은이가 고1이에요. 근데 애가 전교 1등이에요. 맨날 이어폰 꽂고 공부만 하고 이러는데 얘도 사실 가정에서 그게 돌봄을 못 받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잘 나가는 사람이긴 한데 자기보다는 자기 또래에 다른 자기가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엄마는 잘 나가는 인간 강사라서 뭐 강의 듣는 학생들을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이 아빠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애들 구단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애들은 관심을 많이 쏟는데 정작 자기 아들인 시은이는 내팽겨쳐요. 그래서 얘가 더더욱이나 마음의 벽을 탁 쌓고서는 공부만 하고 그걸로 뭔가 엄마 아빠한테 조금이라도 인정받거나 좀 덜 자기가 짐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애인데 얘가 이제 거슬리는 어떤 일진인 애가 있었던 거죠. 그 반에. 그래서 이 친구가 선을 시계 넘어가지고 그 막 모고 같은 거 푸는데 시은이가 공부에 예민한 걸 아니까 얘의 그 성적을 망치기 위해서 펜타닐 패치를 붙여버려요. 맞아. 그거 미치는 너 펜타닐. 미친 거지. 듣도 보도 못했어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선을 시계 넘으니까 시은이가 못 참아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애를 패요. 그러면서 그 폭력의 한 구렁텅이로 시은이도 같이 휘말리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은이한테 중요한 친구들이 몇 명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수호천사 같았던 수호라는 애. 그리고 한 명은 제가 지금 계속 욕하고 있는 그 범석이라는 애. 그리고 이제 후에 조금 뒤에 나올 영이라는 애까지도 이렇게 친구인데 이 시은이라는 애가 처음으로 친구라는 걸 사귀면서 겪는 어떤 성장이나 그 폭력 속에서 나오는 미친 도파민과 액션씬과 막 이런 게 좀 볼만하기도 하면서 그 와중에 아 이거 그냥 오락이 아니라 진짜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되게 문제가 총집합되어 있는 되게 잘 만든 시리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서 범석이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하면 너무 승질을 낼 것 같아가지고 이제 얘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범석이가 친구라고 여겼던 수호한테 가요. 맞아. 그래서 보면서 시은이도 다쳐. 시은이도 다치고 그래서 보면서 우리가 계속 왜 저럴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침의 정도가 그냥 좀 팔이 부러지고 이런 것도 심각한데 그게 아니라 애가 식물인간이 돼요. 2년 넘게. 막 그런 스토리인데 이 범석이의 심리를 설명을 하면서 그 주요한 장면들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범석이는 국회의원의 아들이지만 일단 첫 번째로 공개 입양을 했고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맞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단으로 이용을 한 거고 심지어 애를 잘 키우면 또 몰라.
애를 학대를 하잖아. 맞아. 봤지? 처음 맞는 씬. 처음에 골프 채로? 그때 뭐해? 아빠가 당연히 을에 엎드려 뻗쳐야 할 것이 왜 엎드려 뻗치지 않냐는 식으로 범석이를 비추는데 그 팬티만 입고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서 있는, 그리고 골프채로 막 맞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나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원래 범죄자들 되게 많이 프로파일링 해보신 그 권일영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되게 많은 범죄자들이 아빠한테 빨가벗고 맞는 기억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범죄자들이.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답습해서 똑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는 너무 깜짝 놀랐어. 보통 체벌의 수준이 아니라 너무 심각한 이건 학대. 무조건 학대야, 이거. 무조건 학대. 체벌 수준 아니야. 완전 신체적인 학대기도 하고 정서적인 학대기도 하고 수치심도 주고. 그리고 아빠만 문제냐? 그것도 아니고 가족이 4명이 나오잖아. 안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가족 사진 상에는 맞아. 4명이 있긴 한데 뭐 엄마도 없고 형제도 안 보이고 막 이러는데 범석이가 그 수호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 수호가 막 가족 사진 보고 와 가족 예쁘다 이러니까 가족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너무 좀 충격이기도 했고, 얼마나 유대감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할까도 충격이었고, 아버지가 정치 입문하시면서 자기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나 공개 입양하신 거야. 이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어린 나이에 걔가 받았을 상처? 그런 게 너무 생각이 많이 나서 좀 마음이 아팠어. 처음엔 마음이 아팠지. 저하면 죽이고 싶었지 진짜. 원래 애기들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부모 밑에서 맞아. 자라야 세상이 안전하다고 느끼는데 한 번도 안전한 세상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지, 얘는. 맞아. 그리고 이제 학대당한 아이들의 심리를 보면 부모님이나 주 양육자 자체가 자기를 어쨌든 보호해줘야 되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인데, 그 사람이 나를 때리고 괴롭히고 못 살게 그러면 그 사람은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도 하지만 동시에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단 말이야. 애들이 살기 위해서. 그치. 그러니까 범석이한테는 이 국회의원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쨌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 무섭고, 근데 이 두렵지만 잘 보여야 되는 대상, 이게 범석이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야. 나중에 친구들도 그런 식으로 만나게 되잖아. 그치. 범석이의 발작 버튼은 뭐라고 생각해? 맨날 어깨에 손 올릴 때마다 지랄을 하던데. 그니까 어깨에 손 올릴 때 수호가 범석이 어깨에 손을 자주 올리잖아. 야 웃어 이게 아니라 야 범석아 밥 먹으러 가자 이런 건데, 범석이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한 번 팍팍 빨을 때 숨 막힌다고. 이렇게 탁 밀치는데, 그게 아빠가 자기를 이용했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억압을 했던 거에 대한 발작 버튼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예전 학교에서도 항상 그랬잖아. 예전 학교에서도 맨날 일진 애들이 맨날 괴롭히고 맨날 이렇게 끌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때리고 막 그랬지. 그러니까 똑같이 어깨 동무를 시은이한테도 많이 하는데 시은이는 오히려 약간 두근거려해. 처음이니까. 아 그랬나? 자기한테 맞다. 또래인 친구가 이렇게 막 친근감 있게 군 적이 처음이니까 뭐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같이 끌려다니었는데 되게 좋아하고, 범석이는 계속 약간 이런 느낌? 수호를 보면서 약간의 두려움하지만 동경, 이게 나는 뭔가 자기 아빠를 약간 투영시켰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자기의 어쨌든 되게 큰 숙제잖아 아빠는. 수호가 그런 비슷한 존재의 수호가 와가지고 야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니까 너무 걔한테는 마치 구원을 받는 듯한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 그리고 시은이도 굉장히 생캐잖아. 그러니까 걔한테는 걔네들이 거의 메시아인 거야. 거의 낙원이 열린 거지 범석이한테는. 그래서 범석이가 자기 주체성이 좀 회복되는 순간들이 몇 번 보여. 걔가 용기를 낸 순간들이 있었잖아. 뭐 언제였지? 시은이 구하러 갔을 때나. 그러니까 걔한테도 어찌 보면은 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순간들이 짧지만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완전히 무너지지. 누구 때문에? 영희 때문에. 영희 때문에는 아니야. 근데 영희가 그런 역할을 해버리긴 하지, 범석이 입장에서는. 근데 영희가 등장을 하면서 범석이의 그 내면에 있던 그 소외감 그리고 뭔가 서운함 이런 것들이 폭발을 해버려. 영희라는 애는 그 가출팸 중에 한 명이 여자인데, 얘가 이제 수호랑 시은이랑 친구가 되는 과정이 좀 범석이랑 다르지. 그냥 범석이는 공포라는 걸 어느 정도 전제하고 공포랑 동경의 느낌으로 갔다면 영희야말로 진짜 우정 아니었나?
이런 맞아. 생각이 드는? 그 걔한테는 수호나 시은이한테 뭐 얻어내려고 하는 거나 뭔가 이렇게 자아를 의탁해서 뭘 하고 싶은 느낌보다 그냥 친구 약간 이런? 더 수호랑 시은이 입장에서도 한 번에 부담 없이 확 이렇게 마음을 여는 느낌인데 범석이는 그 있잖아. 상대방이 약간 구리면 그걸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마음을 한 번에 확 여는 느낌이 좀 덜 들 수도 있잖아. 맞아. 근데 그렇다고 뭐 수호랑 시은이가 범석이한테 벽치고 이런 건 전혀 없고 오히려 더 다가갔으면 다가갔는데 맞아. 미묘하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었어. 그 영희랑 범석이가 어떻게 우정을 대하는지에 대해서 맞아. 때문에 그런 영희를 보면서 이제 적어도 수호랑 시은이는 자각을 못했을지 몰라도 범석이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지. 카페씬에서 범석이가 뭐라고 해야 될까? 특유의 그 음울한 표정으로다가 영희와 친구들을 바라보는 씬이 있는데 범석이는 엄청난 외로움, 소외감 그런 것들이 약간 스멀스멀 올라왔던 것 같아. 범석이한테 되게 중요한 인스타 마팔 그거를 영희는 그거를 그냥 단번에 해내는데 사실 자기가 뺏어서 한 건데. 그치 근데 그냥 그렇게 해도 되잖아. 그렇게 해도 되지 뭐가 친구인데. 무서워하니까 그런 거지 어. 수호를 너무 무서워하니까 심지어 그 인스타 마팔 좀 해줄래? 라는 말을 썼다 지웠다 하자 결국 못 보내잖아. 맞아. 응. 그게 범석이가 물론 소심하기도 하고 애가 너무 막 자아가 너무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 안에 너무 큰 진심과 큰 의미가 있었어서 그랬던 것 같아. 왜냐면은 이제 범석이가 왜 그랬냐를 내가 진짜 찾아봤거든? 범석이가 왜 저렇게 인스타에 집착을 할까 했는데 범석이는 일단 자기가 피해자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는 거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아빠한테 맨날 맞잖아. 그래서 여름에 한복 다른 애들 반팔 입고 맞아. 다니는데 그 위에 항상 가디건을 입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맞은 자국을 가리려는 걸로 보인다고 감독님은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인스타그램은 어쨌든 자기를 표현하는 도구라고 초기 청소년 애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대. 표현하는 건 맞긴 한데 그 초기 청소년 애들은 더 그걸 심하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누구랑 친구가 돼 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실친인데 실친이 친구 마팔을 안 해주면 얘는 나랑 그렇게 친하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 나는 이제 더 이상 맞기만 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이렇게 멋진 친구도 있다는 자기 노출이라는 사회적 욕구가 투영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 로저스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SNS상에서 친구가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초기 청소년 애들은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낀대. 그리고 좀 되게 의아스러웠던 건 범석이는 17살인데 왜 초기 청소년의 심리를 가지고 있냐 라는 거였어. 나는. 초기 청소년이 몇 살인데? 초기 청소년은 한 13, 14 이 정도 되는 거지. 완전 이제 사춘기 갓 시작한. 근데 얘는 사춘기도 끝났어야 될 나이에 왜 이런 심리가 계속 끼어들어오지? 얘 논문을 보다 보면 초기 청소년은 이러이러하다, 아동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게 되게 많이 보이는데 얘가 그러면은 진짜 크지 못했구나. 어렸을 때부터 성장이라는 걸 이뤄내지 못해서 자기의 실제 나이보다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나는 좀 생각을 했어. 에휴,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니까 애가 더 쉽게 얘기를 못하는 거지. 그 사소한 건데도. 근데 또 이제 수호랑 시은이랑 영희랑 범석이랑 이렇게 노래방에 가잖아. 거기서 범석이가 뭐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수호랑 영희가 너무 친해 보이니까 굳이 혼자 음료수를 사러 나갔다가 그 전 학교에서 괴롭혔던 친구들을 만나게 되잖아. 그 음료수를 사러 갔을 때도 지가 음료수 뽑으면서 표정 안 좋잖아. 표정 안 왜냐면 좋아. 자기가 아직도 셔틀인 것 같아서. 아니 그래서 시은이가 같이 갈까? 이러니까 지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했대. 나 혼자 갔다 올게. 이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친구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하관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얘는 맞아. 모든 게 다 권력관계라고 생각하고. 맞아. 그게 좀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도 답답하고 짜증나는 부분이긴 했어. 그러니까 그 전 학교 애들이, 그 가해자 애들이 전화를 범석이한테 막 하는데 범석이 폰이 그 노래방 방 안에 있었는데 영희가 그냥 탁 받아버린 거지. 영희가 범석이가 들어오자마자 야, 네 친구들이래. 전화 계속 오던데? 이러니까 범석이가 원래는 되게 억압돼 있고 막 때리라고 해도 못 때리던 애가 갑자기 야, 이 미치잖아! 뭐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갑자기 걔 갑분싸되고 영이 확 나가버리고 빡쳐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이렇게 뭐 이러다가 되고. 수호도 와 이러고 그냥 영이 쫓아가고.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 이상함을 느낀 거지. 이상함을 느낀 거지. 어. 근데 나는 범석이의 입장에서 범석이는 어쨌든 이 친구들이 메시하고 구원자인데 그 범석이의 그 어쨌든 위태위태하지만 어쨌든 낙원이었던 거에 영희가 지옥문을 열었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은 영희를 동경하진 않았겠다. 영희를 무서워하거나. 동경하진 않았지. 그러니까 아예 다른 입장이라고 생각한 거. 그러니까 맞아. 영희가 더 불편했나 보다. 사실 범석이가 조금 비열하다? 치사하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범석이가 남자인 친구들한테는 쉽게 잘 말을 못해. 그리고 자기가 돈으로 이용하는 애들한테만 좀 센 척을 하면서 얘기를 하지. 근데 자기가 진짜로 막 불만이 있는 애한테는 쉽게 얘기를 못하고 수호한테도 쉽게 얘기를 못해. 자기가 그렇게 징후 반 애정 하는데도. 근데 영희가 마지막에 뭐 얘기를 했을 때 영희한테는 쉽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조금 조금 아니고 걔는 비열해. 애가. 비열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 범석이가 영희한테 한번 지랄을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전화기도 다 꺼놓잖아. 수호랑 시은이가 범석이네 집에 가보자 이래가지고 갔는데 범석이가 이제 그때는 자기 얘기를 좀 해. 근데 수호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내가 사과 받아줄게. 야, 내가 사과 받아줄게. 이러면 셋이 이렇게 딱 가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범석이의 빡친 포인트, 발작 버튼 눌린 게 수호가 약간 MC처럼 사과해. 아니 때리지 마. 그만해. 이런 것들을 막 하니까 교통정리를 좀 했지. 교통정리를 하니까 범석이는 얘가 내 윗사람도 아니고 내가 내 복수하는데 왜 얘가 상관처럼 이렇게 하지? 근데 사실 이게 친구 관계라고 하면은 얘가 도와줬어 이렇게 되지만 얘는 모든 걸 권력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맞아. 너가 윗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 이러면서 갑자기 그 가해자였던 애들은 차치하고 둘이 싸워요. 수호랑 범석이랑. 좀 그만 팔 좀 올리라고. 씨발 왜 자꾸 팔로 끌고 다니는데. 뭐? 아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내가 뭐 씨발 네가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야 돼? 범석이가 막 수호한테 지랄을 하고 수호는 야 내가 사과도 받아줬는데 그러냐? 그러니까 범석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내가 네 알바비 줘? 이러면서 너 내 윗사람인 척 하지 마. 내가 너보다 돈도 많아. 이거를 은연중에 얘기를 해서 자존심에 흠집을 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범석이는 자꾸 나 피해자 아니야 이 얘기를 자꾸 온몸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았어 나는. 수호를 자꾸 자기 아버지한테 투영시키고 맞아. 그러니까 수호는 잘못한 게 있다면 티끌만큼 있다고 치면 책임감을 느끼는 거는 자기가 아버지가 한 그 잘못까지 다 덤태기를 씌우는 느낌? 그래서 난 더 비열하다고 아까 막 한 게. 아빠한테 못하니까 아빠한테 못하면서 수호한테는 심지어 자기 혼자 수호랑 싸우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막 이용해 먹잖아 다른 애들. 맞아 일진 애들을 돈 주고 이용을 해먹잖아. 그러니까 돈을 엄청 버려. 그러니까 아빠랑 똑같은 거지. 아빠가 얘 사고 칠 때마다 돈으로 다 맞아. 막아주잖아. 그 애가 배운겨. 범석이의 그 지렛대라고 해야 될까? 그 얘가 폭발을 하고 막 나가게 된 지렛대가 사실은 다시 돌고 돌아 다시 가정폭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 그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위에서 해석을 해보면 범석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 아빠가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도 이용하고 돈으로 해결하고 이런 걸 다 봤잖아. 그런 것들에 학습을 해온 거야. 그래서 가정 내의 폭력은 청소년들이 타인과의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자연스러운 규범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하는 폭력의 훈련장이라고 얘기를 한대. 이 칼슨의 연구에 의하면. 게다가 범석이가 받았던 폭력에는 두드려 맞는 신체적인 학대도 있었지만 방임도 있었잖아. 근데 이거는 사회유대 유론에 의하면 부모 애착, 부모 감독, 관여, 신념 등이 자녀의 비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이 부모 애착은 부모에 대해 어느 정도 애정을 가지는가, 부모를 얼마나 존경하는가, 부모를 어느 정도 존경하여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하는가로 측정되는 개념인데 범석이가 이 미친 듯이 미친 행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부모님에 대한 애정도 없거니와 존경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빠가 존경할 만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잖아.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쟤 저러다 아빠한테 두드려 맞을 텐데 이 생각을 하지만 범석이는 미친 듯이 하지. 왜?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으니까. 때리려면 때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완전 무기력한 상황에 있으니까 애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지지대가 없이 그 걸림방이 없이 계속 끝까지 가게 하는 그런 지렛대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두 번째로 얘가 정신이 나가게 된 이유는 얘가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 뒤르켐에 의하면 아노미와 비행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대. 비행행위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이 더는 사용될 수 없음을 느낄 때 발생한다고 정의한다. 전통적인 방법, 그러니까 범석이 입장에서의 전통적인 방법은 우정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뭔가 돈을 쓰거나 되게 극적인 행동, 범석이한테 있어서는 자기가 우정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인 거야. 걔한테는 그게 정통적인 룰인 건데 그게 더 이상 펼쳐지지 않고 일상적에서 카페에서 얘기하고 친구랑 생일 파티하고
이런 거에서 어떻게 우정을 쌓아가는지 모를 때 걔가 더 이상 그런 방법이 사용될 수 없음을 느낄 때 걔가 아노미 상태가 와서 불만족스러움을 표출하거나 혼돈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새로운 규칙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잖아. 그런 것들이 나는 걔가 아노미 상태에 빠져서 벌였던 비행행위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걔는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서 걔가 생각했던 구원이라는 것이 좌절이 되니까 복수라는 걸 선택을 한 것 같아. 복수라 함은 걔가 생각하는 복수는 자기가 당했던 걸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용을 해. 사람들을 자꾸 이용을 해. 그러니까 자기가 이용당해 왔으니까 남을 이용함으로써 자기를 구제하는 식으로 복수를 한 거지. 그래서 나는 범석이가 그래서 그런 무모한 행동으로다가 비행을 했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범석이의 가정폭력 그리고 학교폭력 그리고 그런 나쁜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가해자가 친구가 되고 그러니까 일진무리가 친구가 되고 또 친구를 피해자로 만든 데서 오는 그런 희열 그런 게 나는 걔한테 있었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것들이 그 완전히 쌓이고 해가지고 진짜 에이톤 트럭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핸들이 고장나니까 막 미친 듯이 간 거지. 아빠가 다시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얘한테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아빠는 그 와중에 또 죽여버릴 거야. 뭐 죽든지 말든 필리핀 가서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런 얘기를 하고 걔는 결국 마지막 기회도 박탈당한 채 어떠한 구제의 손길도 얻지 못하고 걔는 쩔뚝거리면서 공항으로 가게 되지. 또 아빠한테 맞은 것 같아. 범석이의 내용이 끝나게 되는데 어땠어? 범석이를 보면서 범석이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지치지 않아? 맞아요. 엄청 가해자는 다 어른인데 이 스토리에 나오는 모든 어린애들이 어른의 보호를 한 명도 못 받잖아. 맞아. 수호, 시은이, 범석이. 수호가 그나마 할머니라는 좀 보호자가 있지만은 사실 엄마 아빠는 이런 생각도 그치. 하게 되고 어쨌거나 얘가 계속 일만 하고 학교에서 잘 정도로 그 아이다울 수가 없잖아 아무도. 맞아. 영희를 학교에서 비롯한 씻고. 가출 패밀리들도 그렇고 어른이 애를 보호를 못했을 때 애들이 어디까지 망가지는지 이런 맞아. 거를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극단으로 가는 끝판왕이 오범석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범석이가 어쨌든 범죄를 저질렀잖아. 그러니까 범죄자가 만들어지는가 아니면 태어나는가에 대한 그런 논쟁도 되게 심하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나 막 공부는 많이 안 해봤는데 물론 범석이가 부모님한테 실제 부모님한테는 버려졌고 그리고 양 부모님한테는 뭐 이용당하고 맞고 뭐 학교 폭력도 당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 근데 사실 모든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 범석이의 약간 비열한 기질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빠를 보고 배운 못된 것들 그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 이용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범석이가 나쁘냐? 이게 진짜 되게 메인 퀘스천인 것 같아. 약간 나쁘긴 해. 근데 범석이만의 잘못이냐 했을 때 되게 물음표가 계속 띄어지는 것 같아. 그치. 범석이만의 잘못은 아닌데 또 그게 핑계가 되냐? 또 그렇게 질문에 계속 생기는 맞아. 명작인 것 같아. 원래 얘기거리가 많게 만드는 게 명작이니까 그거 정말 잘 만든 것 같고 3도 나왔으면 좋겠다. 난 벌써 지쳐. 시즌 1밖에 안 봤는데 벌써 지쳤어. 재밌었어. 재밌긴 했어. 근데 그런 약한 영웅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2는 좀 뭐 할 얘기가 있나?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1의 범석이 때문에 약간 진 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맞아. 또 정신 나가게 만드는 인간들 있으면 또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